안녕하십니까. 아, 한국 스포츠 마케팅이 그 역사, 그 현황. 우리나라 그 스포츠 마케팅의 그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의 역사,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국내 스포츠 마케팅 산업의 발전 과정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그 우리나라 스포츠 마케팅 산업의 발전 과정은 그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 흥행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같은 맥락인데 물론 그 전부터 이렇게 비슷한 그런 그 흐름으로 스포츠 흥행 사업에 있었지만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1960년대 초반 이게 프로권투의 출발이 이때였는데 이때 이제는 이 스포츠 프로모터라는 그런 개념을 일반인들에게 소개가 되기 시작하는 그때예요. 그래서 여기 1960년대 초반을 프로권투의 출발을 요 기점 우리나라가 이제 상업화되는 스포츠가 상업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포츠 마케팅의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근데 그 당시는요, TV 같은 그런 테레비라 했죠. TV 등 대중매체가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대중화의 기반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스포츠 흥행을 한다는 거, 이게 참 영세했던 거죠. 그때 TV도 그 동네, 그 당시 때 TV 있으면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음? 엄청나게 TV가 비쌌죠. 그래서 동네 집에 TV 있으면 모든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TV 보기도 남의 집에 서 TV 보기는 적도 있었고 또 마라가게 TV 하나 사놓고 이제 돈 받고 TV를 보게끔 하고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 그래서 TV 발달로 해서 그만큼 이렇게 대중화는 되진 못했고 어, 스포츠가 그러니까 1982년도 전두환 정권 때예요. 1980년도에 정권을 잡고 쿠데타해서 11월 쿠데타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제는 환심을 사기 위해서 3S 정책을 했죠. 3S. 스포츠쇼, 뭐, 영화 같은 거, 야한 영화 나오게 하는 그런 거, 그 S가 들어가는 스포츠 S, 쇼의 S,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3S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는 스포츠인데, 여기서 82년도에 프로야구를 출범을 시켰어요. 83년도에는 프로축구를 출범을 시켰고, 84년도에는 프로 씨름을 출범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스포츠가 프로가 되면서 또 씨름, 축구 등 프로화가 진행된 거죠. 에, 그 국내 스포츠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TV 수상기가 이제 막 보급됐고 컬러 TV가 이제 보급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 전에 흑백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람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 첫 번째 계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기라면은 프로스포츠의 탄생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TV 수상기 보급에 따라서 관람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 게 첫 번째 계기라면은 프로스포츠의 탄생이 바로 두 번째 계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맞물리면서 이제는 이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상업화 이런 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조짐이 시작된 거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수준은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상을 보는 그 정도. 지금도 뭐 웬만한 이게 스포츠는 안 보지만은 올림픽, 월드컵 이런 때 우리나라가 경기하게 되면 많이 보잖아요. 뭐 이런 맥락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뭐랄까, 예?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런 또 우리나라 선수의 금메달 따는 이런 것에 머물러 있었고 지금도 머물러 있다고도 좀 많이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프로야구가 시도한 그 지역 연고제로 했잖아요. 롯데는 부산, 삼성은 대구,
뭐 지금 기아는 저 광주 뭐 이렇게 예, 하나는 저 충청도의 대전을 하고 그래서 그 스포츠 지역 연고제로 스포츠는 일상생활 속에서 진입시키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음? 에, 그 그러니까 스포츠 프로와는 여러 측면에서 뭐랄까 이 스포츠 상업주의를 그 스포츠 마케팅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게 된다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했다고 해도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는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람하는 그런 가장 사랑받는 그런 그 대중 스포츠로 발전이 됐죠. 그 대중 스포츠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됐고 또 나날이 발전한 프로 선수들의 그 스포츠 그 밸류는요, 곧 미디어 밸류를 낳아서 TV 또는 신문의 고정 시간과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관심을 증폭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고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일부 구단을 제외하고는 자생력을 논한다는 것은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현재 그 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또 그 이 팬 서비스와 부대 사업 개발 등을 위한 철저한 마케팅 노력이 따라준다면 흑자 구단이 탄생도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프로스포츠의 출발과 성장은 국내 스포츠 마케팅의 도입과 발전에 그 궤를 같이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국내 기업들이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을 더하게 된 것은 또 이제 86년도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이 국내 개최를 통해서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 그 올림픽에서 드러난 여러 성공 사례들이 우리 기업을 자극했고요. 그래서 1964년 동경 올림픽을 일본이 치르면서 그 64년도에는 이제 이 일본이 패전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패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도쿄에서 열렸는데 이 동경올림픽에서 미즈노라는 회사와 아이식스 회사가 스포츠 회사예요. 스포츠 용품 만드는 회사가 이 통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 거죠. 또 72년도에 그 미넨대인데 이때 이제 독일의 아디다스사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올림픽을 이용한 거죠. 또 이 84년도는 LA 올림픽인데 이 LA 컨버스 등이 일약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84년도에 공식 스폰서였던 브라더스 인지도가 스폰서 참여 후 60% 가까이 상승했다는 기록이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브라더는 그 미싱 전문 회사인데, 이렇게 올림픽에서 스폰을 통해서 종합정보기기 회사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그 성공담이 있습니다. 또 86년 아시안 게임에서 국내 기업들은 그 과도한 정도로 엄청난 광고비를 투입했고, 88 올림픽에서는 86년 그러니까 88보다 2년 전에 있던 그 아시안 게임 그 수준보다 훨씬 웃도는 비용을 투자를 했어요. 또 공식 후원 업체라든가 공구업체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 열기를 더하였죠. 실제로 광고 판촉에 올림픽 휘장이나 마스코트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돈만도 무려 1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88 올림픽에 적극 참여했던 국내 기업들은 자사 브랜드 고지와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또 북방 시장 개척의 계기가 마련하고 함께 기존 해외 거래선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는 등의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88 올림픽 이후에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국내 스포츠 마케팅이 질과 양 모두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90년도에는요, 또 다르게 이제 세계로 나가는데 이 기업이 스포츠 마케팅 활동 무대로 해외로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90년도 북경 아시안 게임에서 마치 우리가 그 올림픽 할 때 보면은 국내 대회로 착각할 만큼 국내 기업의 폭넓은 참가 상황이 눈에 띈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기업의 스포츠 마케팅 활동이 무대가 해외로 넓어졌는데 스포츠의 효용성, 그러니까 스포츠의 효용성을 해외 시장 개척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전에는 국내 노출을 전제로 한 해외 스포츠 이벤트의 그 투자 방향이 이제 이때 와서는 해당 특정 지역, 이렇게 이런 특정 지역의 그 지역 내 그 효과를 우선 고려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기업의 유망사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 동구 또 남미에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또 지역별 인기 스포츠의 투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스포츠 마케팅도 다양한 종목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해외 대형 이벤트의 수익 사업권을 획득한다거나 직접 영업 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프로축구에서는 그 타이틀 스폰서를 적용처럼 그 대명을 기업으로 하는 스포츠 행사가 늘어나게 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 90년도예요. 이러한 경향은 프로, 아마의 구분 없이 이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스폰서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기획하고 조직하고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선호되고 있고요. 또 88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 스포츠 마케팅의 성장이라 할 수 있겠으나 아직은 해외 선진국에 비교할 때 보면은 미국 같은 나라 또 유럽의 몇 나라 많이 뒤처진 것은 이게 사실 우리나라 그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 현실인 것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실태를 살펴볼게요. 전략적인 그 스포츠 시장 기획은 그 마케팅뿐만 아니라 그 생산, 재정, 직원 그리고 환경과 같이 조정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 구성 단위의 모든 다른 기능 분야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전략 사업 구성 단위의 그 개념은 특별한 그 전략적인 스포츠 시장 계획에서 고려를 위한 영역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근데 전략적인 스포츠 시장 계획은 마케팅 계획과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에서 스포츠 조직, 산업의 전략의 모든 국면의 계획인 것이고 전략적인 스포츠 시장 기획 과정은 마케팅 계획을 위한 구조인 마케팅 전략을 생성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스포츠 조직, 산업은 적절하게 이행 또 통제될 때 조직의 전체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헌할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장과 공유하는 조직의 모든 국면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구성 단위를 놓고 판단할 때 국내에서도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스포츠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인식화되어 있고 여러 세계적인 이벤트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략적인 스포츠 시장 진출을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개인별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박세리 사례인데 박세리의 여자 골프 메이저리그 대회에서 2연승을 계기로 삼성이 엄청난 광고 효과를 얻었어요. 삼성은 박세리에게 그때 1995년도인데 계약금 8억 원, 또 연봉 1억 원 등 40억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박세리의 메이저 대회 2연승으로 미국에서 1억 7천만 달러의 광고 효과를 보았고요. 미국 그 리서치 인터내셔널 조사에 따르면요. 박세리의 활약으로 삼성의 인지도가 6%나 급상승했다는 거고 또 인지도를 1% 높이는데 약 2,500만 달러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이익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의 아스트라라는 그런 삼성 브랜드 갖고 있는 그런 골프 의복 지난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LPGA 경기 후 매출이 50% 가량 증가됐어요.
브랜드 가치 또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요. 그래서 삼성은 아스트라와 별도로 또 세리박이라는 상표를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박세리 지원팀을 대폭 강화하고 선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체계적인 선수 관리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두 번째 사례는 이봉주, 그러니까 코오롱 소속사 이봉주 선수가 선수 시절이죠. 1994년 이후 7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코오롱이. 그러니까 이봉주, 황용조의 급작스러운 은퇴로 제대로 된 스포츠 마케팅을 시작하지 못했고 끝난 그 코오롱 그 기업이 그 이봉주 선수에게 그 94년도 7억 정도의 7억 원 정도의 그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이봉주 선수가 1998년 노테르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 대회에서만 30억 원 정도의 광고 효과를 얻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 이봉주 선수가 그 대회에 신었던 액티브라는 그런 신발이 있어요. 마라톤화는 한 달에 1,500켤레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1,500켤레나 판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래 액티브 마라톤화는 연간 500켤레 정도도 판매되는 그 정도 500켤레 정도 판매되는 건데 3년치를 한 달 사이에 판매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다음에 또 이 박찬호 선수인데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그인 박찬호 선수인데 박찬호는 그 광고에 가장 많이 나오는 스포츠스타로서 발빠르게 이용한 기업이 바로 삼복 컴퓨터예요. 박찬호를 모델로 기용한 삼복 컴퓨터는 야구 용어인 체인지업을 사용해서 2년 후에 새로운 모델로 바꿔준다는 이벤트로 컴퓨터 시장의 선풍을 일으켰던 거죠. 또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끌어올렸고 기업 이미지를 높여 자금 대출 등에서 숨통을 틔웠고 장기 고객인 청소년을 확보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삼보가 부도설이 됐는데 이걸 잠재웠죠. 또 박찬호가 출연한 또 다른 광고 게토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게토레이는 박찬호를 모델로 사용해서 1997년 3월경인데 이때 이제는 그 40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2배가량 매출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동양제과의 경우 박찬호로 인해 멀티그레인 시장 규모가 66.6%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그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엔 기업별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을 보겠어요. 삼성전자는요 해외 경영에 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서 유럽을 비롯해서 동남아, 중남미, 러시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스포츠 대회를 단독 지원하거나 각종 스포츠 팀들을 후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네이션컵 그 세계 승마대회를 개최를 한 적도 있고 또 95년도에는 루마니아에서 삼성컵 축구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또 2000년도는 시드니 하계올림픽에서 무선기의 파트너십을 획득했는데 이어서 98년도 방콕 아시안게임 오디오 또 비디오 제품과 백색 가전의 공식 스폰서십 파트너로 지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에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그 삼성 네이션스컵 승마대회는 국가대항전으로 해서 1996년 5월 프랑스 라블에서 1회 대회가 개최된 것을 비롯해서 99년에는 3년간 전 세계 25개국에서 28개 대회가 개최할 정도로 이렇게 대회를 삼성이라는 로고를 이름을 달고 간판을 달고 이제 개최를 했고 삼성을 홍보하는 거죠. 삼성은 이 대회의 공식 스폰서로 연간 $400만 지원하기로 했고요.
삼성은 또 러시아 1급 프로 아이스하키 팀 디니모와 또 프로 축구팀 로코모티브, 또 헝가리 축구팀 VAC 이도 이 삼성 팀 지원을 받고 이 삼성 팀의 지원을 받고 이제 유니폼을 입고 이 선수들이 삼성 로고가 새겨진 그런 경기복을 입고 경기에 참가하고 있고, 이들이 경기가 있는 경기장에 삼성전자 홍보 입간 반등이 세워졌죠. 또한 1996년 10월 뉴욕주 유로체이그 와이카금 CC 골프 클럽인데 열리는 그 LPGA 여자 프로골프예요. 주최한 그 JAL 빅 애플 클래식 대회에서 공동 스폰서로 참가도 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삼성은 10만 달러를 후원하고 타이틀 스폰서인 일본 항공은 72만 5천 달러, 잘이죠, 잘, GAL, 일본 항공 72만 5천 달러를 지원했어요. 삼성은 앞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광고 효과가 보장되는 뉴욕 인근 열리는 대회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기도 했습니다. LG인데, LG는 기존의 그 골드스타였어요. 이게 골드스타. 이 골드스타가 LG로 브랜드 교체 작업을 벌이기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브랜드 런칭을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은 어느 때보다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그 북미 법인인 미 PGA 이 투어 골프 대회에서 그룹 이름으로 이렇게 협찬 참가한 것을 비롯해서 파키스탄에서 5개국 초청 LG배 국제 하키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고요. 또 튀니지에서 열린 아프리카 4개국 초청 LG컵 축구대회 개최 등의 단독 스폰서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LG는 한국 기업으로 최초로 미국 시니어 프로골프 협회 PGA죠. 이 골프 대회를 주관했고 대회명을 LG 챔피언십으로 정하기도 했어요. 이때 시니어 대회 평균 상금이 84만 달러였나 됐고요. 이때 이 PGA 미국의 PGA 주최했을 때 이 대회가 아놀드 파마라든가 치치 로드리게스 등 그 시니어 스타들이 대거 참가했고요. 또 스포츠 전문 방송인 ESPN을 통해서 미국과 전 세계에 방영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LG의 홍보 효과가 상당히 컸었죠. 또 대우라는 건 기업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없어졌지만 그 대우전자는 가장 먼저 세기화를 주창한 그런 기업인데 그룹 차원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었고, 대우전자 차원에서는 그 폴란드에서 태권도 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서 대우그룹 산하 프로축구팀인 대우 로얄즈 중국 투어 등을 통해 브랜드 강화 작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죠. 현대그룹의 경우 현대자동차는 독일 프로축구 1부 리그의 그 함부르크 SV를 지원했었고, 브라질 축구팀 후르미던스 팀이라든가 덴마크 AGF팀, 중국 프로 1부 축구팀이 연변 현대자동차 호랑이 축구단 등을 지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기업들이 미 프로골프계를 후원하고 있는 것은요, 기업의 이미지 고양이라든가 무형의 광고 효과 등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우수 외국의 실태를 이제 살펴볼게요. 외국의 실태 앞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실태였고, 항상 우수 기업의 사례 여러 가지 구식 디자인 같은 거 첨단 기술은 전혀 가미되지 않는 평범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평범했던 그런 테니스화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별로 안 좋고, 응? 그래서 뭐랄까 이 제작사가 나이키조차도 의아했던 그런 이 사건의 뒷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한데요. 항상 최고의 운동선수를 모델로 최첨단 스포츠화를 광고해온 나이키는 새로운 첨단 기능의 테니스화 광고를 위해서 코트의 악동 존 맥켄로를 섭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맥켄로가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맥켄로가 까다로운 자신의 취향을 고집하고 나이키 주력 상품 대신 그냥 평범한 구형 테니스화를 신고 대회에 출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키 실망했죠. 실망한 나이키 측은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었던 광고와 판촉 활동을 모두 취소를 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맥켄로가 무수한 원망을 들으면서 신고 나갔던 그 평범한 테니스화가 일주일 만에 2만 켤레나 팔리는 빅 히트를 기록합니다. 광고도 판촉도 하지 않고 상품의 성공은 스포츠 마케팅의 위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수익의 대부분이 스폰서십 판매에서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례인 거죠. 그래서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결국 대기업들의 스폰서 참여로 운영되고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기업 외에는 뭐 중소기업은 거기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오랫동안 그 올림픽의 공식 스폰서로 이렇게 있었는데, 미국 기업들은요, 특히 각종 스포츠의 스폰서로 참여, 또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판촉 활동을 벌이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1992년도인가요?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스포츠 광고에 투자한 금액이 총 15억 달러나 됩니다. 해외 스포츠 광고에는 30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를 통한 그 광고비 홍보 효과를 그만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기업들이 스포츠에 투자한 돈은 어느 정도 효과가 내는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오랫동안 올림픽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코카콜라는요, 자체 조사 결과 미국 소비자의 38%가 올림픽 후원 기업이라는 이유로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제 조사기관 발표를 했고, 또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올림픽 후원사의 제품을 구매 의향을 표시했다는 거죠. 자, 현대적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그 스포츠 마케팅 효시는 1984년도 미국 LA 올림픽인 거예요. 이 8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마케팅이라는 게 없었고, 그 나라의 그 도시의 부자들을 또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올림픽을 치렀는데, 돈만 낭비되니까 이제 그 올림픽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마케팅 효시가 1984년도 미국 LA 올림픽이라고 이제 기점을 보는 거죠. LA 올림픽에서 선보이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은 이후 세계적 기업들이 앞다퉈서 모방하는 모범적인 선례가 되었어요. 올림픽 같은 세계적인 규모의 스포츠 행사를 후원하면 무엇보다도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향상되는 거죠. 이는 곧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되고요. 거래선에도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줘서 사업 다각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1984년 LA 올림픽 후원 업체에 참가한 브라더 공업의 경우 1984년을 기점으로 매출은 16.3%, 경상이익은 21.6% 증가됐고, 기업 인지도에서 1984년 이전에 10%대에서 이후 60%대로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소득은 이 재봉틀 회사에서 정보기기 회사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지만. 또 올림픽 후원사로 참여했다는 것은 비단 외형적인 성장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 거죠. 세계적인 운송업체의 UPS라는 기업이 있어요. 사원들이 대상으로 회사에 대한 자긍심에 대해 조사했는데, 그 결과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참여 후 회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응답에 참여 전에 비해서 16%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